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경기도와 쌍방울은 같이 북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또 다르고 그리고 안부수라는 중간에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안부수는 쌍방울로 넘어가면서 쌍방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화영과 설령 그 인맥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안부수를 통해서 뭔가를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요원해지고 방북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카톡 내용으로 좀 이제 분석도 좀 이제 구속영장 검찰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있는지 구속영장을 통해서 볼 텐데 구속영장에 얼마나 허황되고 실제와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금부터 저희들이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은 즉각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구속영장 내용이 일단 상당수가 이제 허위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했던 2차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입수한 국정원 내부 문건, 쌍방울 내부 문건, 말씀하신 쌍방울 직원들의 카톡 대화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얼마나 진실이 담겨 있는가 비교,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상당 부분 국정원 문건도 허위로 기재하고 쌍방울 내부 문건도 허위로 기재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2023년 9월 18일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이제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결국 뭐 구속영장 심사까지 다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면 기자들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때 뭐 국정원 문건에 뭐가 담겨 있고 뭘 쌍방울 내부 문건에 뭐가 실제로 담겨 있고 다 그런 줄만 알았죠. 보도들도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십시오. 구속영장 청구서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112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최초 북한 측에서는 경기도가 밀가루 지원 등을 언론 홍보한 것에 불만을 터뜨리며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제2회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19년 중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 약속 후에 갑자기 북한이 제2국제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됩니다. 라고 영장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 문건에 이런 내용이 다 써 있었나 보구나. 저희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 살펴봤더니 앞부분은 사실이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불만을 터뜨려서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 건 맞는데 경기도에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런 건 맞습니다. 근데 국정원 문건을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뒷부분 내용은 없어요.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약속했다라든지 그 뒤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든지 이런 내용은 국정원 문건에 없습니다. 아까 다 보셨잖아요. 영장실질임사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 증거자료들을 촘촘히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검찰의 영장만 이제 이 판사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이제 대납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도 국정원 문건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기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자, 이건 뭐 사기 영장으로 봐야 돼요. 2019년 6월 5일자 문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경기도랑 북한이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 밀가루 지원 이거를 경기도가 언론에 내버려요. 북한에 우리가 이렇게 밀가루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좀 불편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태협이랑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는 북한은 불참하겠다. 경기도를 차라리 빼달라. 이렇게 북한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좀 빈정이 상했나 봐요. 그런데 안부수는 북한을 설득합니다. 이게 평화대회이긴 한데 이게 아태협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는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인 주관은 아태협이니까 웬만하면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안부수가 북한을 설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경기도가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실제로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북한이 불편해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그 굉장히 가난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좀 보이는 거죠. 전략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하고 이제 통 큰 그 딜이 이제 결렬되고 난 뒤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고작 뭐 15억 정도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이제 손을 벌리는 것처럼 예. 진짜 이거는 이제 좀 면이 안 살죠. 예, 공화국의 체면이 많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했는데 여기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 이후에 쌍방울이 뭔가 이렇게 뭐 예. 안부수가 노력을 해가지고 예, 뭐 이재명의 그죠? 이제 뭐 방북을 위해서 이제 그 방북 비용을 대납을, 대납했다는 내용들은 뭐 눈을 씻고봐도 없어요. 2019년 7월 15일과 7월 18일 문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김성태가 그 대북 대납을 하고 아까 그 구속영장 청구 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돼요. 국정원 문건에. 근데 없습니다. 보면은 딱 하나 경기도가 남북 교류 협력 기금 2억 6,900만 원을 아태협에 지원할 것이다. 네. 라는 거 정도만 이제 그 국정원 문건에 써 있고 뭐 김성태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된 내용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 키워드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옵니다. 예, 저 규모가 지금 2억 6,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의 총 비용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예. 경기도가 원래 5억 원을 다 지원하기로 했는데 5억 원이 뭐 그 예산 규정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한 3억 정도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은 이제 한 2억 원을 아마 쌍방울에서 뭐 됐을 거예요. 그 비용을.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남북 경제협력 기금 규모가 3억 원이 채 안 되죠. 예. 네,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부수의 설득이 먹혔는지 북한이 아태협 2차 대회에 참석은 하는 걸로 국정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대북 김성태가 대신 지원하고 뭐 이런 거는 국정원 문건에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구속영장 청구서로 다시 들어가 보면 검찰은 분명히 국정원 문건에 김성태의 방북 비용 대납 약속 후 갑자기 제2국제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확인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인 거죠. 자, 검찰이 영장에 국정원 문건 내용을 허위로 사실과 허위를 막 뒤섞어가지고 섞어놓은 거죠. 네, 저게 써놓은 사람들이 속기 쉬워요. 네. 일부 사실과 일부 거짓 섞어 놓으면은 거짓이 잘 눈에 안 보입니다. 네. 저기 거짓이 아니라면은 이제 검찰이 저 후반부 쪽에 뒤쪽 부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국정원 문건을. 예. 자, 그리고 이 구속영장을 또 보면요, 이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묘목 및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비롯한 위와 같은 내용을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화영에게 그와 같은 대북 사업 등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게 바로 이화영 술판 회유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뭐 스마트팜 사업 지원 정도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이 황해도가 네. 네. 저 정도는 뭐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텐데 문제는 저 김성태가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김성태가 쌍방울이 대신 돈을 대납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교묘하게 써놨습니다, 영장에. 네. 보면은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영장의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대납 요구에 대한 김성태의 승낙과 청탁.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영장의 문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노스는 경기도에 위치한 쌍방울 계열사 중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도 일부러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죠? 경기도는 뭔가 연결을 짓기 위해서겠죠? 사실은 이제 쌍방울 이 경협 사업의 그 핵심 축은 나노스거든요. 그런데 네. 이 이재명 그 영장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나노스는 딱 한 번 나오죠, 등장하죠. 이 문단에서만 나노스가 딱 한 번 나오고 네. 예, 사라집니다. 네. 나노스는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대북 관련주로 분류돼요. 2018년 4월경부터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상승했습니다. 네. 과거 북한에 있는 공장에서 내의 생산을 위탁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내 위탁 가공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는 김성태는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 및 나노스의 주가 상승 등을 계기로 대북 사업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상승과 쌍방울이 뭔가 연결됐다는 대목은 구속영장 120여 페이지, 140페이지 정도 분량 안에 이거 딱 한 번 언급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쓰는 거죠. 쌍방울이 어쨌든 그렇죠. 대북 사업을 이용을 해서 뭔가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언급 안 하면은
이게 속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작게 쓴 거예요. 이렇게 분량을 작게. 그런데 프로젝트라는 말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네. 이화영이 프로젝트 책임자다고 얘기만 하고 네. 이 쌍방울이 추진하는 바로 그 N 프로젝트라는 얘기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법 기술이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제 대북 사업들의 경기도가 마치 이제 후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연결 지으는 거예요. 네. 이화영이 이 그 N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는 사실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압수한 동영상이나 PPT 자료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이 써 있어요. 이건 저희가 조금 이따 저희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N이라는 말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N 프로젝트인지 그냥 프로젝트인지를 눈속임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사실은 그 대북 사업하는데 중앙정부 또 북한 채널 쪽을 사적인 채널 많이 가지고는 안보수에 도움이 필요했던 거지 사실은 이 경기도 특히 이재명 지사의 정도 북한에서 물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야 뭐 그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지만 북한 쪽에서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던 북한 입장에서 경기지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쌍방울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뭐 이재명 또 뭐 경기도 뭐 지사 뭐 이게 네. 뭐 얼마나 큰 뭐 약발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통일부 전 차관을 이용을 해서 이 통일부의 힘을 얻고 또 안부수의 또 사적인 대북 채널을 이용을 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마치 쌍방울 대북 사업의 알파와 오메가처럼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그룹은 경기도와 이재명인 것처럼 예, 이렇게 검찰은 이제 법 기술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136페이지에 500만 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눠서라는 말이 잠깐 나오긴 나와요. 피의자의 측근 국회의원들 또한 수사나 공판 외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증거자료인 나노스 IR 자료를 유출받아 언론에 공개하면서 쌍방울이 대납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의 경협사업 기업 계약금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검찰에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의자도 언론을 통해 위 유출된 증거자료를 언급하면서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라고 보면 그럴싸한 말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야바이꾼의 눈속임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나노스 IR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이따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어디에도 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 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 지금 보면 나노스 IR 자료가 쌍방울의 경업사업 계약금이라고 써 있지 않은 것처럼 검찰은 주장하지만 그렇게 써 있어요. 저희가 사실 어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경협사업 계약금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정반대죠. 반대죠. 쌍방울의 경협사업 계약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인 것처럼 구속영장에서 바꿔치기 한 겁니다. 네. 이게 오늘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이게 이재명 대표를 얽어맨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저거를 끌어내야지 검찰의 이런 눈속임에서 헤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증거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뭐가 뭐를 왜곡을 한 건지, 실질적인 그 계약의 내용은 쌍방울의 경협사업인지 아니면 스마트팜 비용 대납인지는 나노스 IR 자료하고 그 당시에 계약 합의서 예. 그리고 그런 계약서를 이제 체결하기 전에 추진됐었던 쌍방울 관계자들의 내부 카톡 대화 네. 이런 것들에 다 보면 나와 있어요. 고스란히. 자, 나노스 IR 자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입수해서 보는데 보니까 이게 나노스 IR 자료거든요. 그 위에 보면 나노스 IR 써머리라고. IR 써머리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나노스 IR 자료 네. 맞죠? 저게 예. 검찰이 이제 언급했던. 많이 대북 그건 지하자원 맞습니다. 개발 사업.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첫머리가 대북 지하 자원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팜 그 농장 지원 사업 이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2019년 1월 17일에 체결을 완료했죠. 네.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를 냅니까? 500만 달러. 500만 달러. 예. 1월 달에 200, 2월 달에 300만 불,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계약금이라고 정확하게. 네, 이 500만 달러는 이제 이걸 보시면 IR 자료에 보면 쌍방울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위한 계약금이잖아요. 500만 그렇죠. 달러는. 이게 어떻게 스마트팜 계약금입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가 뭔가 이렇게 이거 계약금이었다라고 주장을 어디서 했나 봐요. 광물자원 계약금이다. 근데 그걸 이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예, 마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 계약금이 아닌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원본 자료를 보니까 원 출처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금이요. 네. 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쌍방울이 거짓말한 거라는 얘기. 자, 그 검찰이 그렇게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날짜별로 한번 보죠. 이제 지금부터 카톡 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쌍방울 IR 자료는 100번 양보해서 쌍방울이 나중에 뭐 수정했다고 칩시다.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허위로 나중에 고칠 수도 있는 건데 카카오톡 대화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네. 카카오톡 대화는 그날 그때 작성한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하고 비교해 보면 검찰이 얼마나 거짓말 시키는지가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후 김성태는 2018년 12월 29일 날짜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있다가 바로 이 날짜의 카톡 대화를 들여다볼 겁니다. 중국에서 김성애, 박철,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을 만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에 500만 달러 상당을 대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인 협동농장 지원 미화 300에서 500만 불, 이거 일부러 맞추는 거죠. 등의 내용이 기재된 쌍방울 그룹 북남 경제 협력 사업 제안서라는 게 나오네요. 이거를 북한 측에 건네주며 대북 사업을 제의하였는데, 자 그러면 북남 경제 협력 사업 제안서라는 문서가 있겠네요. 예, 이 말만 듣고 보면은 이제 김성태가 이제 경기도가 못했던 이제 스마트팜 그 사업들을 이제 대신해 주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하고 그걸 이제 북남 경제협력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거죠. 2018년 12월 29일 날. 예. 저러면 이제 그 검찰의 구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 쌍방울이 이제 그 경기도를 대신해서 스마트팜 농장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거죠. 그래서 작년 9월 16일 날 작성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는 2018년 12월 29일 그 날짜의 카톡을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쌍방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2월 27일 날 쌍방울 그룹 북남 사업 제안서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자, 이거는 김성태가 12월 29일 날 이제 북측 인사들을 이제 만나기 전에 그 사업 제안서를 이제 쌍방울 내부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12월 27일 날이니까 이제 회장님을 위해서 사업 제안서를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단톡방이에요, 이거는 이제 쌍방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북남 사업 제안서라고 돼 있고 똑같은 문서잖아요. 이 사업 제안서 안에 이제 그 검찰 주장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스마트팜 농장 지원 사업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스마트팜 내용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M 프로젝트 제안서, 기타 사업 제안에서 동양 네트워크 인수 부분을 강조하고, 엘리온 이게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온은 엘리온 그룹으로 표기하시고, 대우건설은 도급순위 4위, 뭐 기술능력평가에서 2위, 그리고 대우건설은 발전소 토목분에서 3위 안에 들며. 철도건설, 하천, 산림, 토목부는 국내 1위다. 벌써 규모가 다르잖아요. 스마트팜 농장하고 차원이 다르죠. 여기 농업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동양 네트워크는 이제 IT 기업이죠. 그리고 엘리온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큰 자금 동원력에 있는 이제 그 국제 사모 펀드고요. 그다음에 대우건설은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건설사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우리가 끼고 대북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북한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대북 사업 제안서의 내용인데 이 대북 사업 제안서 내용들을 여기 스마트팜 농장 지원 얘기도 나오진 않지만 이걸 대북 사업 제안 자체를 그냥 경기도를 대신한 사업 제안인 것처럼 이렇게 검찰이 왜곡을 한 거죠. 후반부에 보시면 추가 수정입니다 이러면서 기타 제안의 발전소 대체 및 신규 건립 사업 추진에 추가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이쯤에는 뭐 스마트팜 얘기 나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발전소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멀죠. 검찰이 영장에 기재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 제안서. 카카오톡 대화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때 저 기록을 했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성태가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가지고 갔었던 사업 제안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가 이 카톡 대화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그냥 검찰은 김성태의 그냥 주리를 틀고 그다음에 이화영의 주리를 틀어서 공범들을 피의자를 회유하고 압박해서 받아낸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을 드러난 사업 제안서의 내용들을 왜곡해버린 거예요. 조작해버린 거예요. 쌍방울하고 경기도하고 섞어서 그냥 네. 추진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십시오. 2018년 12월 2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날짜가. 여기 쌍방울 그룹 북남경제협력사업 제안서라고 자기들이 써놓고 네. 여기 카카오톡 보면은 어디에 그 스마트팜 얘기가 나옵니까? 네. 안 나오잖아요. 그 날짜에. 12월 27일 그 하루 전에 작성했겠죠. 이틀 전에 작성한 건데 이때부터 이제 몇 차례 계속해서 수정을 해요. 그런데 약간 수정. 계속 수정을 하는데 이 M프로젝트 제안서 내에 어디에도 경기도의 경자, 스마트팜의 숫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규모가 사이즈가 달라요 여기는. 저 여기 보시면 목차도 있습니다. 목차. 네. 순서 정리 남북 협력 제안서 2장. 예, 이건 총괄일 거고요. M프로젝트 발표. 쌍방울이 어떤 회사고 나노스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네. 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림자동차 저 특장차예요. 그다음에 대우건설, 그다음에 동양자료는 이제 동양네트워크스 IT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접근해 가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준 거죠. 네. 대북경제사업. 농업뿐만 아니고 농업은 여기에 사실은 언급도 되지는 않죠. 네. 예, 건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IT 예, 이런 쪽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또 결국 그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 동원은 우리가 엘리언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여기 우리하고 함께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자료를 보시면 애초에 경기도는 스마트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파트너가 쌍방울로 바뀌면서 북한의 파트너가 경기도에서 쌍방울로 바뀌면서 네. 스마트팜은 없어진 거예요. 스마트팜은 이제 뭐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살짝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가 하려고 했던 거 상방은 우리가 대신 해줄게. 그건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협동농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거는 뭐 한 협력 사업 규모가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1이나 될까 말까 한 정도예요. 미미한 수준이죠. 네. 큰 규모의 이 메인 사업은 네. 광물 자원입니다. 광물 네, 자원. 가장 큰 사업은 광물 자원. 2029년 1월 17일자에 적혀 있는 구속영장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서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74에서 75페이지 사이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화영은 2019년 1월 17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이 날짜에 카카오톡 대화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 합의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어제 저희가 이미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확인해 보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1월 17일 합의서에 제가 아까 키워드 기억해 주시라는 거 있었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아까 규모가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거 2억 6천만 원 정도 됐죠. 3억 원이 채 안 됐죠. 근데 쌍방울 그룹은 북한 측에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으로 대북 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히토류 채굴 등 대북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 방금 전에 보였던 IR 그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히토류 개발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달러래잖아요. 달러. 네. 2천억 달러. 아, 원이 아니고 달러죠. 예, 네. 2천억 달러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꼴랑 지금 경기도의 그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그거 5억짜리 5억도 저기 아태평화 그 국제 대회를 위한 그래서 5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 그 제재 때문에 규제 때문에 3억 원밖에 못 준다고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런 놈의 경기도의 그 남북 협력 기금을 동원을 해서 지금 쌍방울이 꿈꾸는 그 거대한 자원 개발 협력 사업만 해도 지금 한 2천억 정도 되는 2천억 달러 정도. 2천억 원이 아니고 지금 밀가루 15억 가지고 지금 북한이 자존심 상해하는 상황인데 네. 2억 6천짜리 남북 교류협력 기금 가지고 지금 히토류 개발을 하려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예,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검찰의 법 기술은 우리 재판부, 우리 판사도 부장판사, 신준호 부장판사도 뭐 잘 간파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1월 17일자에 작성된 합의서입니다. 그죠? 이게 합의서예요. 네. 여기 합의서에 자세히 보시면 경기도 없어요 지금. 네. 그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북한과 쌍방울이에요. 네. 쌍방울 그룹의 선진 기술을 활용하여 뭐 쌍방울이 얼마 준다 이런 얘기도 조차도 없어요. 네. 보면 주로 내용이 광물 히토류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팜 얘기 자체가 없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스마트팜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일부 들어가 있긴 해요. 네. 스마트팜이라는 말은 아니고 협동농장. 협동농장이라고 하는 거고. 예. 여기 보면은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라는 표현 자체도 없습니다. 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까 국정원 문건에 예. 등장하는데 거기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2억 그거를 6천만 원. 남북 간에 쌍방울하고 북한하고 합의서를 쓰면서 쌍방울이 2억 6천짜리라 그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제 그 북한하고 그 이게 협약서를 이제 체결하는 데 있어서 내 뒤에는 경기도가 있어. 그리고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을 해준대. 이렇게 얘기한 그게 거죠. 무려 2억 6천만 원. 그러면 북한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웃긴 거죠, 이게. 저희가 여러 문건들을 같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이른바 쌍방울 그룹 N 프로젝트 제약서입니다. 이게 북남 협력 사업 제안서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들고 이게 지금 여러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김성태가 북한에 제안을 하러 간 겁니다. 이 북한의 어떤 광물 사업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서. 예. 그 다시 한번 아까 영장에 이제 그 보시죠. 네. 이제 김성태가 북한 인사들을 만났던 시기가 이제 2018년 12월 29일 날 북한 측 인사를 만나서 북남 경제협력 사업 제안서죠. 세 번 저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북남 경제협력 사업 제안서, 저걸 M 프로젝트 제안서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12월 27일서부터 쌍방울 직원들이 이제 카톡 대화를 보면은 이제 분주히 움직였고요. 네. 자, 저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M 프로젝트 제안서, 즉 북남 경제협력 제안서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네.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놓은 내용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 자, 보면 여기에 날짜가 우선 봐야 되죠. 예. 날짜 북남 협력 사업 제안서로 돼 있죠. 네. 날짜가 여기가 2018년 12월 28일. 28일로 돼 있네요. 네. 28일 날 작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작성된 걸 가지고 김성태가 가서 29일 날 북한 인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북남 사업 제안서에 검찰이 얘기한 대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네. 그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5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건 이제 여기는 커버죠. 커버고 여기도 경기도도 없어요. 네. 경기도 없습니다. 나노스 쌍방울 광림이라는 회사 여기밖에 없어요. 네. 나노스를 같이 그 인수한 회사가 쌍방울하고 강림이잖아요. 네. 요 두 회사, 요 세 회사 간의 제안서예요. 경기도가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자, 여기에 딱 하나 있습니다. 쌍방울에 이제 사업 제안이 네, 있죠.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검찰이 이걸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 보이는데 쌍방울에 이제 지원 사업 부문에 자, 맨 첫머리에 쌍방울 내이 1,000만 불. 이게 더 많네요. 이게 더 커요. 예. 네. 두 번째로 협동농장 지원. 단계적으로 300에서 500만 불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때문에 속상해하던, 경기도가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속상해하던 뭐 북한 쪽 얘기를 네. 듣고 저건 우리가 그냥 김성의 얘기는 실제로 안보수통에서 전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가볍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북한에서 얘기한 거죠. 네.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게. 뭐 이런 거지. 경기도 더 이상 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1번이 아니고 2번의 농장 지원이 있군요. 네. 네. 이것도 스마트팜이 아니고 네. 협동 농장 지원이라는 거로 말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근데 경기도 그 너희들이 그 협의를 맺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전혀. 네. 그냥 아마 이제 뭐 이건 새로운 네. 쌍방울의 이제 그 농장 지원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네. 쌍방울 자식. 근데 아마 이건 추정입니다만 아마 이제 쌍방울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북한 쪽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들이 딱 원하는 어떤 문구를 여기에 쓰면 네. 훨씬 더 대화의 분위기가 좋겠구나 해서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보면 그 경기도를 믿고 그 위에 대해 상부에다 다 스마트팜 농장 경기도가 지원한다고 보고했는데 상기도가 김성애가 막 돈을 안 줘가지고 불안해하잖아요. 굉장히 네. 불안해하니까 그때 시민들 잘 알겠죠. 그렇죠. 아 그거 쌍방울 우리가 해결해 줄게요.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그렇죠. 이걸 써놨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거 해결해주고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고 쌍방울 내의 1,000만 불 상당으로 인도적인 지원해주고 여기 3번 보시면 이게 경협의 내용이에요. 네. 연간 4천만 매
4천만 장 정도의 네일을 네. 북한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네. 재단 및 봉제 부분을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선 지역이라고 돼 있죠. 네. 여기 황해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선 지역에다가 여기다 이전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속초로 직수입해서 한국에다 팔겠다. 네. 이런 얘기겠죠. 네. 이게 이제 개성공단처럼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인민인력 800에서 1000명을 고용 고용한다. 창출도 해주고. 그래서 나선 지역의 개성공단처럼 제2의 해줘요. 개성공단. 이게 그림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훨씬 크잖아요. 네. 스마트팜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은 그냥 한 개 들어간 거 저는 협동공장 경기도에서 지원. 하던 거니까 지금 끼워 넣어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그 다음 뭐 페이지 계속 보시죠. 보면은 이제 없어요. 이제 정말 북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보면 뭐 합작 공장을 세우겠다, 뭐, 무슨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겠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보죠, 뭐 공장 하나씩 만들겠다, 휴대폰. 아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보죠. 뭐. 네. 아니 최소한 보시죠? 예. 한 페이지 정도 스마트팜 얘기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이 구속영장가 있었는데 네. 베트남 예. 공장 근로자 인력 파견. 네. 두 번째 아동 전문 병원 투자 설립 및 의료기술 지원. 네. 세 번째 여기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네. 통신망 설비 투자 지원. 네. 네. 휴대폰 유통사업 권한. 히토류 금광 등 채굴 유통. 호텔 카지노 운영 사업 권한. 네. 스마트팜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림을 크게 북한은 그린 절대 거예요. 안 받아들일. 네. 네. 자, 혹시 다음 페이지 또 있는가 싶어 또 찾아봤어요. 스마트팜 어디 있는가? 광림에서 갖고 크레인 있는 기술이죠. 기술이죠. 광림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장차. 특장차. 네. 이런 거 이 기술 이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넘어갔네요 벌써. 네. 여기다 보시죠. 스마트팜 어디냐 보세요. 민자도로. 민자도로 신도시 건설 사업, 네. 민간 항공, 네. 태양광. 아까 그 태양광 적혀 있던 거네요. 저 위에도 카톡 보면은 이제 그 엘리언 그룹 나오잖아요. 사모펀드. 엘리언 그룹. 그렇죠. 대우건설 중간 뭐 부분에. 이렇게 네. 동양 중국 동양 네트워크스 중국. 동양 네트워크. 아까 카톡에 있던 내용이 여기 다 적혀 있네요. 네. 그 내용들이 다 고스란히 박힌 거죠. 거기 끝에다가 추가로 해라고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여기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보시면 노후 발전 시설 대체 신규 발전소 설립. 요거 아까 그 추가라고 추가라고 했던 했던 거죠. 거예요. 네. 그다음 백두산 관광지 개발 사업 권한. 여기 어디에 스마트팜이 있습니까? 자, 이게 끝이에요. 이게 네, 마지막 이게 끝입니다. 페이지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저 뒷장 커버. 여기 스마트팜 얘기 있습니까? 여기? 네. 이재명 얘기 있습니까? 자, 이 사업 제안을 어디 경기도를 위한 사업 제안으로 봅니까, 이게? 이 사업은 쌍방울 그 자체의 사업 제안인 거예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그 정주영, 현대아산을 능가하는 제2의 대북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그림인 거고요. 이런 정도의 그림을 뒷받침하는데 이재명 당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뭐 받고 네.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했던 이승성 성인을 거기서, 이재명 네. 그런 검찰은 이 쌍방울이 이제 그 대북 사업 제안을 할 때 이런 정도 사업이 과연 민간 차원에서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쌍방울이 자신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 측에 이제 이재명과 경기도도 나를 돕고 있다 뭐 이러면서 과시 정도는 쓸수 이런 사업을 있겠죠. 제안했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예. 자, 카톡 네. 이제 지금부터 또 카톡 내용하고 또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이제 날짜 1월 17일자로 또 이제 1월 17일 협약식 후에 얘기죠. 경기도 방북 시기가 경기도에서 이제 북한으로 방북 시기를 이제 3월에서 4월로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구속영장에 쓰여 있던 거죠. 네, 1월 17일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사업 제안서를 2018년 12월 29일 날 보여주고요. 그 사업 제안서에 기초해서 1월 17일 날 이제 쌍방울과 북한 인사들이 만나가지고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금 쪽으로 1월 달에 2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300만 달러 이렇게 지급하기로 돼 있었죠. 그 협약식을 체결하고 난 뒤에 만약에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그 같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다고 얘기한다면 방북 시기도 서로 같이 협의해서 조율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피의자 이화영은 1월 17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방북 일정을 2019년 3월경으로 앞당겨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취지로 요청했다.
3월경으로 앞당겨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당초 방북 일정을 한 4월 정도 예. 잡고 있었던 걸 3월 달로 앞당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쪽은 요 당시에는 어쨌든 방북 시기를 다음 북한하고 만나는 시기를 2019년 3월, 4월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7일에 협약서를 체결을 할 때 이화영 지사하고 쌍방울 관계자들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 양쪽이 다 같이 중국 단둥에 있었던 시기잖아요. 예, 겹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찰 주장대로 이화영 지사하고 쌍방울 안부수가 이제 같이 이게 협약을 추진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협약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만난 방북 시기도 사실상 사전에 조율해서 서로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안부수하고 이화영이. 예. 그런데 이화영은 지금 방북 시기를 3월로 앞당겨 줄 수 없겠니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초에 한 4월 정도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저 밑에도 보면 2019년 3월 말 4월 초경 피의자의 방북을 검토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카톡 내용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맨 위에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안부수가 저 보시면 이제 안부수가 보낸 거예요. 안부수가 이제 그 아까 박철준이라고 하는 쌍방울의 이제 주가 조작을 저희 전담하는 직원으로 보이는데 그 친구한테 보낸 겁니다. 2월 보낸 날짜가 2월 23일이잖아요. 2월 23일 날 뭐라고 보냈습니까? 스케줄 바로 안 됨. 조선국적 비자 문제로 바로 안 됨. 그래서 3월 초순으로 준비하려 협의 중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2월 달에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 2월 말에. 네. 그런데 잘 안 되니까 3월 초로 이제 연기한다라고 돼 있는 거죠. 네, 안부수 회장. 그러니까 안부수는 방북 시기를 2월 말이나 3월 초로 잡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쪽은 3월 말에서 4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양쪽이 서로 방북 시기가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각자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걸 보여주는 그렇게 겁니다. 봐야죠. 예, 맞습니다. 차관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리고 25일 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부 저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네. 무슨 인도협력국장. 그렇죠. 예, 네. 저 사람 통해서 쌍방울은 계속 한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랑 뭘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월 17일 날 계약서 체결한 바로 다음 날 쌍방울은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영입했었던 이제 우리 김영기 통일부 전 차관을 통해서 이제 대북 방북 일정을 조율한 거예요. 경기도가 관심이지. 그냥. 경기도에 경제도 안 난다. 영장을 또 보죠. 네. 요거는 이제 그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여기도 보면은 뭐 김성태는 피의자와 이화영으로부터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의 상당의 대납을 요구받자. 이를 계기로 피의자와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증과 지원을 보장받음으로써 북한으로부터 대북 사업권을 확보하여 쌍방울 그룹의 사업을 확장하고 주가 관리로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 주가 얘기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딱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업 제안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업 제안서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그 보증 정도로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 규모인 거예요. 북한의 그 제2의 개성공단인 그 낮은 그 선봉에 이제 제2의 이제 개성공단을 뭐 개설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히토류라든지 엄청난 이제 그 광물 자원 한 2천억 달러 정도를 채굴을 하고 온갖 군데 지금 이제 뭐 발전소, 뭐 태양광 발전 이런 걸 짓는데 이런 게 경기도의 지원과 그 보증 이런 걸로 이게 그 북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업들을 가능하게 한 그 자금력에 대한 이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제시했던 것은 이 중국의 그 거대한 글로벌 펀드인 이제 엘리온 사모펀드가 우리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줬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경기도가 훨씬 매력적이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는 그 남북 협력기금이 고작 5억 원도 채 내지 못해서 3억 원만 낼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를 더군다나 스마트팜 농장 지원 사업 꼴랑 그 저기 뭐 200만 달러, 300만 달러도 제대로 못 내 가지고 그 나는 이제 그 경기도 그 이지사에 대해서는 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예, 그런 경기도를 쌍방울이 내 뒤에는 경기도와 이재명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북한이 와 이러겠냐고. 설마
저 사람 대통령 될 거니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북한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북한은 앞에 현금 내놓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참. 북한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쌍방울이 어떤 회사인지, 뭘 팔던 회사인지, 뭐 정보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저런 어마어마한 대북 사업을 쌍방울 같은 기업에 사실 맡기겠습니까? 북한도 사실.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이제 쌍방울한테 이제 그냥 뭔가 좀 협약식 대외적으로 이제 계약만 이제 MOU 정도만 맺어주고. MOU만 체결해주고 그냥 쌍방울은 이제 그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공시에 터트려 가지고 주가 띄우고. 네. 그 대가로 얼마 주고 뭐 이 정도 얘기했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런 쌍방울과 북한 간의 그런 오고 간 것들과 경기도와 북한 간에 오고 간 것들을 짬뽕을 시킨 거예요. 네. 그 짬뽕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재명을 김성태가 엮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검찰이 이제 명백하게 구속영장에서 이제 조작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 제안서, 그죠? 그 다음에 국정원 문건. 네. 특히 이 중에서 사업 제안서 내용들은 지금 아까 봤지만 어마어마한 문건에 그냥 한 줄 살짝 들어가 있는 협동농장 단계적 지원 200만, 300만, 300에서 500만 달러. 네. 예,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게 그 사업 제안서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처럼. 예. 그죠? 여기도 그렇죠. 저건 500만 조작이- 달러짜리 사업을 스마트팜 사업이고 이게 협동농장 지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 제안서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봐라 스마트팜 맞잖아 이렇게 우기려 하지만 북남경제협력사업 M 프로젝트 제안서 전체를 보면 협동농장 부분은 세 발에 핀 거예요. 사실은 전에 하던 거 얘기했던 걸 그냥 구색 맞추기로 넣은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광물자원 개발 이야기죠. 황해도나 스마트팜 아예 안 써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황해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냥 쌍방울이 우리가 그냥 뭐 제안서에도 협동농장은- 없는 구두상의 약속을 설마 북한이 그걸 믿고 있을 거라고 혹시 지금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검찰은 지금 완전히 판사를 속이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꽁꽁 숨겨놓은 비밀을 오늘 유탐사가 오늘 터뜨리면서 검찰은 유탐사를 너무나 미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수많은 유탐사를 음해하는 자들이 고소고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 검찰의 유탐사를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검사들. 예. 어제도 보여줬지만 이 쌍방울이 이제 1월 17일 날 이 사업 제안서를 이제 던지고 난 뒤에 이제 북한에서 요구한 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지나는 노력을 합니다. 예, 직원들 뭐 한 수십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직원들 이름으로 된 주식을 각 금융기관에다가 맡기고 주식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아요. 그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또 직원들이 또 각자 또 쪼개기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건너가서 그걸 북한에다 건너줍니다. 이렇게 지난하게 하던 과정을 거쳐서 만든 현금을 또 직원들 동원해서 전달하고 한 이거를 아무런 자기네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꼴랑 그냥 경기도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더군다나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뭐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냥 이화영 지사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전화 한 번 한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못할 일을 시켜서 돈을 그렇게 힘들게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쌍방울이 어차피 이 부실 기업인 나노스를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하여튼 잘 주가를 부양을 해서 튀기면 자기가 이 주당 100원에 100원짜리 주식 산 걸 갖다가 지금 무려 한 12,000원까지 뻥튀기를 했잖아요. 과거 10년치 이제 주가 흐름을 쭉 한번 차트로 그려봤어요. 네.
최고가가 2015년 1월 23일에 13,6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때는 쌍용 계열사가 아니었죠. 이거는 이 쌍방울 계열사가 아니고요. 쌍방울 계열사 쌍방울은 이제 아니었죠. 2017년 1월 달인가에 인수를 합니다. 그렇죠. 요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관리 종목으로 이제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때 인수해서 인수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만 원, 1,900원까지. 네, 저때 이제 대북 경협주로 이제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저때 한번 야 대북 사업의 꿀맛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걸 팡 뜰 때가 요때가 2019년 초입니다. 예, 2019년 초에. 예, 요때가 이상하게 올라갔을 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주가 조작 같은 주가 부양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2021년에 또 한 번 팡 뜹니다. 자, 보시면 3년에 한 번씩 주가가 뜨네요. 네. 3년에 한 번씩 주가가 급등했는데 2021년 이후 3년 뒤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최저가 26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거의 2017년 쌍방울이 이제 최초로 인수하던 수준으로 이제 거의 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미 이제 이 나노스는 3번인가요? 그 증권거래소에 의해서 이제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상 급등, 뭐 이상 주가 변동 종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거래 정지를 네. 당하거든요. 전형적으로는 이건 작전주예요. 나노스는.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작전주를 가지고 있던 김성태가 이 나노스를 고리로 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주가를 조작으로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전화 한 통 했고 얼굴 한번 본 사이도 아니고 그냥 전화 한 통 했던 이재명을 위해서 그 힘든 사업들 직원들한테 모탈을 시키면서 그 돈을 해외로 그렇게 빼돌리고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검사들이 그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면 판사라도 상식적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도 판사분이 검찰의 공소유지가 타당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 속보 형태로 국정원 문건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쌍방울 내부 혹은 쌍방울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그리고 박철준의 존재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어제 처음 보도를 하고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 검찰이 얼마나 조작 날조를 일삼았는지를 완전히 선후 관계를 다 바꿔버리고 짬뽕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런 걸로 작년 9월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자, 이렇게 원 자료를 봐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이걸 확인하고 보여드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또 속습니다. 언론들 또 속이고 지금 모든 언론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뉴스타파나 뉴탐사 같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검찰이 너무나 싫어하니까. 국회에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의 어떤 합리적 판단이 나와야 될 거고요. 여러분 지켜보셔서 오늘 아시겠지만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도 이 방송을 꼭 보시고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검찰 개혁이 우선되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런 수준의 조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서 국정원 문건도 왜곡하고 쌍방울 내부 문건도 왜곡하고 해서 판사를 기망하는 수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검찰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설마 검찰이 그렇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면 오늘 방송을 보고 다들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검찰개혁이 완수되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 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지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 오늘 방송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을 반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여러 문건들을 저희가 대량으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계속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보도를 하되 허재현 TV가 됐건 리포액트가 됐건 아니면 좀 굵직굵직한 게 다시 나오면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조작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폭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아마 재판 선고가 1심 선고 이후 6월 7일인가에 아마 있을 겁니다. 6월 7일. 예. 아마
뭐 무죄 선고가 나오거나 아무튼 전향적인 판단이 나올 텐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들고 가서 이화영 부지사도 다시 만나가지고 그분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추적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피의자의 증언도 사실은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은 우리 이 사법부가 이 사안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증언 외에도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과연 뭘 목적으로 돈이 건네진 부분들을 드러내는 이런 명백히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눈을 감고 검찰의 지금 그 조작, 회유, 압박해서 얻어낸 걸로 의심되는 그 진술에만 너무 의존해서 검찰의 의도에 따라가지 않는 그런 현명한 또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잠깐 이제 검찰 반응을 좀 보죠. 검찰 반응도 좀 보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또 분석해서 검찰의 또 허위 사실을 또 유포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바로 또 긴급 속보 준비하겠습니다.